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미국 거인이 얼마나 많은 구동축을 가지고 있더라도 러시아 도로에 엄청난 양의 제빙제를 쏟아 붓는데 그 몸은 여전히 굴복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히트를 치는 것은 케이스 장식을 장식하는 크롬 요소입니다. 몇 번의 겨울이 지나면 자동차를 장식하는 라디에이터 그릴과 장식 몰딩의 코팅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사소한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보호 화학 물질과 장갑 필름이 있습니다. 실에 쌓인 먼지와 습기로 인해 뒷문의 아래쪽 가장자리가 녹슬기 시작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이것은 양키 마스토돈의 아픈 부분입니다. 따라서 중고 에스컬레이드를 구입할 때는 먼저 도어의 부식 여부를 검사하십시오. 유비쿼터스 부식은 바닥 아래에도 침투합니다. 라디에이터는 하나님의 자비에 굴복하고 에어컨 열교환기는 공급 파이프와 함께 더 일찍 누출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동 전기 모터의 고장으로 인해 거울 접기가 중지됩니다. 말 그대로 러시아 겨울이 2번 지나면 개폐식 문지방 사용이 중단됩니다. 기내에서는 천장 덮개에도 주의를 기울여 부풀어 오르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앞좌석 부분의 머리 바로 위에 위치한 핀 안테나의 실을 통해 물이 기내로 침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가벼운 홍수 후에는 GPS 안테나와 지붕의 접합부가 특수 접착제 또는 실런트로 코팅됩니다. 동시에 안개등의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하우징의 감압으로 인해 땀을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범퍼의 매우 낮은 위치에 있고 주차할 때 종종 눈더미나 다른 장애물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건 그렇고 후면 안개등에서도 비슷한 그림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스컬레이드 본체가 잘 유지됩니다. 가솔린 V8도 얼굴에 납작하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엔진의 디자인은 흥미롭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V8과 마찬가지로 직접 연료 분사와 결합된 푸셔가 있는 하부 캠축 배열과 균일한 이동 중에 실린더의 절반을 차단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엔진의 주요 문제는 엔진에 16개가 있는 유압 밸브 보상기의 오작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중 절반은 활성 상태입니다. 자동차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때 AFM 시스템의 4개의 실린더가 꺼집니다. 보상기는 주기적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즉시 교체되지 않고 한꺼번에 교체되지는 않지만 실패하면 좋습니다. 정비사 중에는 정품이 아닌 엔진오일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사실 엔진은 점도가 0W, 20인 오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팅 치수와 공차는 이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소유자는 종종 다른 점성 특성을 지닌 액체 윤활유를 붓습니다. 일반적으로 GM 역학이 말했듯이 확장 조인트는 때때로 쐐기를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V8에서 불필요한 딸깍거리는 소리와 불발이 나타나면 교체를 준비하세요. 하지만 먼저 엔진 진단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엔진의 오일 레벨을 확인하는데 게으르지 마십시오. 요점은 그 양이 점차 감소하고 자연 폐기물에 소비된다는 것조차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정상입니다.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일일 주행거리가 적은 대도시에서 겨울에 자동차를 운전하면 크랭크 케이스의 오일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추운 계절에 단거리 주행을 하면 엔진이 예열할 시간이 없고 실린더 벽을 따라 크랭크 케이스로 흘러 들어가는 미연 연료로 인해 엔진 레벨이 정상보다 높아집니다. 그러면 오일의 양이 증가하고 그 특성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계량봉의 크랭크 케이스에 눈에 띄게 더 많은 오일이 있고 휘발유가 그 깊이에서 나오는 것으로 표시되면 당황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견인 트럭을 부르지 마십시오. 이 경우 전문가들은 중간 속도로 고속도로를 따라 몇 시간 운전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엔진이 적절하게 예열되고 휘발유가 증발하기 시작하여 오일의 품질이 회복됩니다. 따라서 크랭크 케이스 부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오일이 넘치고 희석되면 불발과 계기판의 불길한 엔진 점검 표시로 알릴 수 있습니다. 이니 언급했듯이 미국식 16밸브 V8에는 직접 분사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오래된 디자인의 모터에 채소밭을 심는 것은 가치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가솔린을 실린더에 직접 분사하는 것은 정밀 분사 장치에 의해 수행되며 이는 점차 연료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실패한 것을 교체하기 위해 한 번에 적어도 하나씩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알려진 거의 모든 특징적인 엔진 오작동입니다. 물론 온도 조절 장치나 발전기가 파손될 수 있고 엔진 마운트 중 하나가 마모될 수 있으며 시동 장치나 연료 펌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회성 고장이므로 통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6단 자동의 토크 컨버터가 장착된 밸브 블록으로 인해 때때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노드가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토크 컨버터는 별도로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1001에서 2년 동안 과도한 외부 소음으로 인해 소유자가 짜증을 냈고 보증 기간에 따라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이전의 자동차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 변속기 6능 가속 중 약간의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내구성은 불필요하게 급발진 및 제동, 적시 유지 관리 없이 적절한 작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유지 관리는 12,000 이후에 수행되므로 상자 안의 오일은 일반적으로 72,000km마다 업데이트됩니다. 대도시 주변에서 에스컬레이드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50에서 6만 km 이후에 이 작업을 더 자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확실히 더 나쁘지는 않을 것이며 딜러가 권장합니다. GM의 새로운 8단 자동 변속기는 아직 오작동 통계가 축적되지 않았지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부터 SUV에 장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제품의 일부 특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누전 중에 자동 변속기가 둔해지고 급격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자의 편안함과 신뢰성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전륜구동 변속기의 트랜스퍼 케이스는 파손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72,000km마다 바람직하게는 더 자주 그리고 동시에 리어 엑셀과 프론트 기어박스에서 유체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 모델에서는 트랜스퍼 케이스가 신축성 있는 체인과 랜딩 베어링 영역의 약한 하우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동일한 버전의 에스컬레이드에서는 구조적으로 더 단순해졌으며 최고의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대한 불만은 없었습니다. 리어 엑셀도 마찬가지다. 물론 오프로드 여행 후에 실시 부품을 세척하는 것을 잊지 않는 한 결국 브리더를 통해 흙이나 물이 들어가면 브릿지는 매우 빨리 파손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미국 전 지형 차량 소유자 대부분은 아스팔트에서 운전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사륜 구동 변속기를 제어할 때 강조점이 잘못 배치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자동차에는 후륜 구동, 자동으로 연결된 프론트 엑셀이 있는 전륜 구동, 토크가 50분에 50 배분되는 잠긴 중앙 클러치가 있는 전륜 구동 등 여러 가지 주행 모드가 있습니다. 심각한 오프로드 사용의 경우 후방 차동 장치를 잠글 수도 있습니다. 많은 소유자가 일반적으로 선택기를 자동 모드로 설정하고 1년 내내 모든 도로에서 이와 같이 운전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서비스 기술자는 앞 기어박스의 불필요한 부하를 피하기 위해 여름철에 후륜 구동으로 운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이유 또는 장치의 불충분한 신뢰성으로 인해 이 메커니즘은 때때로 실패합니다. 자성 혼합물과 후방 공합 요소로 채워진 충격 흡수 장치가 있는 서스펜션도 유지 관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무 꽃밥이 닳아 없어지고 쿠션이 공기를 오염시키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압축기는 공기를 지속적으로 순환시키기 시작하여 누출된 공합 요소를 채우려고 시도하며 점차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각 100의 예대에 20대 30상 000을 지불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자동차에서는 충격 흡수 장치, 매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자체가 이미 4만 킬로미터에서 누출되었습니다. 10만 킬로미터를 달리면 더블 위시본의 프론트 서스펜션을 재구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볼 조인트의 마모로 인해 교체됩니다. 무음 블록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각 특정 자동차 모델 및 제조 연도, 예대의 단조, 강철 또는 알루미늄의 3가지 디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로 낮은 것에서는 볼 조인트를 별도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의 서스펜션은 유지보수성이 뛰어나고 예비 부품의 선택 폭도 폭넓은 것으로 보인다. 이민거리기 시작하는 휠 베어링은 허브가 포함된 어셈블리로만 교체해야 하지만 수리 비용이 전혀 절감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베어링은 평균 15만 킬로미터로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엔진이 고전적인 디자인 솔루션과 혁신적인 솔루션을 결합한다면 스티어링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능동 모드 변경 시스템을 갖춘 전기 부스터는 유익할 뿐만 아니라 신뢰성도 매우 높습니다. 15만 킬로미터 후에야 넥 자체의 기계적 유격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표준 브레이크는 연속 무게가 거의 3톤에 달하는 무거운 마스토돈에 비해 확실히 약합니다. 종종 과열되고 고온으로 인해 고무 장화가 변형됩니다. 종종 브레이크 실린더와 디스크가 터지기도 합니다. 문제가 너무 긴급한 것으로 밝혀져 미국인들은 브렘보의 강화 브레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천공 디스크와 강화 호스가 장착된 강력한 6피스톤 캐리퍼는 어떤 속도에서도 차량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안정시키고 과열되지 않습니다. 사실 당신은 이 즐거움을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고급 동급생과 마찬가지로 캐덜렉 에스컬레이드는 전자 장치로 가득 차 있으며 가능한 모든 것에는 서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수준의 전기화로 인해 시스템의 오류와 결함은 불가피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커넥터와 플러그의 일반적인 부식으로 인해 능동 보안 시스템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고장나고 디스크를 잘 읽지 못하고 HMI 통신 장치가 이상해집니다. 그들은 내부를 청소할 때 세제 선택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멀티미디어 화면의 플라스틱은 화학 물질에 취약합니다. 후면 온도 조절 장치는 중단 없는 작동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부식으로 인해 자동차 바닥 아래에 위치한 에어컨 시스템 파이프가 누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열선 시트에서 무엇이 누락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열선 코일은 빠르게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중고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구입하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또한 가치가 매우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 소유자에게 SUV가 매우 매력적입니다. 좋아하는 사본을 선택할 때 먼저 전자장치를 확인하십시오. 전자장치는 자동차의 가장 강력한 링크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구성 요소와 부품, 특히 엔진, 기어박스 및 복잡한 에어 서스펜션에도 진단이 필요합니다. 에스컬레이드가 8단 자동 변속기와 업데이트된 인테리어를 획득했고 그 당시 이미 많은 선천성 질환이 치료된 2018년형 이하 버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한 모델이 있거나 있었다면 댓글에서 무엇이 어떻게 깨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세요.